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은 한번 잃으면 평생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월급은 매달 들어오는데 왜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인지, 열심히 일하는데 왜 자산은 쌓이지 않는지, 아무리 절약해도 왜 부자가 되는 길은 멀게만 느껴지는지, 오늘 이 영상은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단순한 부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일본 4대 재벌을 일군 사람. 사망 당시 개인 재산이 일본 국가 예산의 8분의 1에 달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평생 말했던 성공의 비결은 돈도 아니고 투자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착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신용이 생긴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신용이 있어야 돈이 따라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셔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신용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는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가장 무서운 힘이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838년 11월 25일, 일본 도야마현의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야스다 젠지로. 아버지는 하급 무사였습니다. 하급 무사라는 말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가난한 농민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칼은 차고 다녔지만 먹고 살기 위해 야채를 팔아야 했습니다. 체면은 있었지만 돈은 없었습니다. 어린 젠지로는 아버지를 따라 야채를 팔러 다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손님들의 얼굴을 살피고 흥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때 젠지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물건의 가치는 물건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에 믿음에 있다는 것. 같은 야채라도 어떤 사람이 팔면 잘 팔리고 어떤 사람이 팔면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젠지로는 17살이 되던 해에 결심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에도로 가야 한다. 에도는 지금의 도쿄입니다. 당시 일본의 심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연고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겠느냐고. 그러나 젠지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잎이 전부였습니다. 에도에 도착한 젠지로는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처음에는 장난감 도매상에서 일했습니다. 3년 동안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게를 청소하고 물건을 나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월급은 형편없었지만 젠지로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어떤 손님이 단골이 되는지, 장사가 잘 되는 가게와 망하는 가게의 차이가 무엇인지. 3년이 지나고 젠지로는 새로운 가게로 옮겼습니다. 니온바시에 있는 히로타야라는 가게였습니다. 이 가게는 겉으로는 해산물을 팔았지만 실제로는 환전 업무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여러 종류의 화폐가 돌아다녔습니다. 법마다 다른 돈을 썼고 그 돈들의 가치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환전상은 이 다른 돈들을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젠지로는 환전 업무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숫자에 밝았고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읽는 눈이었습니다. 젠지로는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했습니다. 급한 사람인지 여유 있는 사람인지, 돈이 많은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환전 업무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돈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 그리고 그 판단을 바탕으로 적절한 가격에 사고 파는 것. 그런데 젠지로가 주목한 것은 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누가 가져오느냐에 따라 그 돈의 실제 가치는 달라졌습니다. 신용 있는 사람이 가져온 돈은 믿을 수 있었고 신용 없는 사람이 가져온 돈은 의심해야 했습니다. 1864년 젠지로는 27살이 되었습니다.
10년간 남의 밑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독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길모퉁이에서 환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가게도 없이 길바닥에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4개월 만에 젠지로는 작은 가게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야스다야라는 이름의 환전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젠지로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에게 말한 환율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손님이 다시 왔을 때 전에 말한 것과 다른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작은 거래든 큰 거래든 똑같이 정직하게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환전상들은 손님을 속여서라도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젠지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들이 젠지로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환전상에게 속은 사람들이 젠지로에게 왔습니다. 정직한 환전상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늘어나자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자 수익도 늘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버는 것보다 여러 번 조금씩 버는 것이 결국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었습니다. 1868년 일본 역사가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이지 유신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막부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기회가 생깁니다. 동시에 위험도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젠지로는 이 혼란 속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새 정부는 새로운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태정관찰이라고 불리는 지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새 돈을 믿지 않았습니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 돈의 가치는 액면가의 28%까지 떨어졌습니다. 100원짜리가 28원의 가치밖에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새 돈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젠지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새 정부를 관찰했습니다.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려는지,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새 정부는 살아남을 것이다. 새 정부가 살아남으면 새 돈의 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젠지로는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태정관찰을 사는 데 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를 왜 사느냐고. 그런데 젠지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확신은 단순한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고 상황을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 정부가 안정을 찾으면서 태정관찰의 가치는 서서히 올랐습니다. 나중에는 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젠지로가 28%에 사들인 돈이 100% 가치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한 번의 결정으로 젠지로는 에도 최고의 환전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젠지로가 태정관찰을 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이미 10년간 신용을 쌓아왔습니다. 그 신용 덕분에 다른 상인들에게서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 신용 덕분에 정부 관리들과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신용 덕분에 위험한 상황에서도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신용이 없었다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1876년 젠지로는 39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은행업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립은행 제도를 도입하면서 민간인도 은행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젠지로는 제3국립은행 설립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880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야스다은행을 설립했습니다. 환전상에서 은행가로. 이 변화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신용이라는 것의 본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신용을 다루는 가장 큰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은행이란 무엇입니까? 돈을 맡기는 사람과 돈을 빌려가는 사람 사이에서 신용을 중개하는 곳입니다. 은행은 예금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돈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대출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믿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은행 자체가 신용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젠지로는 은행을 운영하면서 자신만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고객을 항상 먼저 생각한다. 둘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셋째, 작은 거래도 큰 거래처럼 정성을 다한다. 이 원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지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돈이 걸린 일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젠지로의 은행은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은행이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은행들을 합병하고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1913년에는 야스다 계열의 은행 11개를 하나로 합쳐서 일본 최대의 은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엔, 예금 5억 4천만 엔, 대출 5억 2천만 엔. 당시 미쓰이나 스미토모보다 더 큰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젠지로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금융업 외의 사업에서는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공장을 운영하거나 상품을 생산하는 일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대신 젠지로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과 남이 잘하는 것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도야마 출신의 사업가 아사노 소이치로가 있었습니다. 아사노는 젠지로와 정반대였습니다. 사업 아이디어가 넘쳤습니다. 행동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해서 빈털터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젠지로는 아사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사노의 가능성을 알아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사노를 실패한 사업가로 봤습니다. 그런데 젠지로는 달랐습니다. 아사노가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젠지로는 아사노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아사노는 그 돈으로 사업을 했고 성공했습니다.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젠지로는 더 많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아사노는 또 성공했습니다. 또 갚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신용이 쌓인 것입니다. 아사노의 신용이 젠지로에게 쌓였습니다. 그리고 젠지로의 신용이 아사노에게 쌓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더 큰 일을 함께 했습니다. 아사노는 시멘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그때마다 젠지로가 돈을 댔습니다. 1896년 젠지로와 아사노는 도요기선이라는 해운 회사를 세웠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가는 항로를 개척하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무역은 대부분 외국 선박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젠지로와 아사노는 이것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회사 설립을 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도쿄의 한 일본식 식당에 유명한 사업가들이 모였습니다. 시부사와 에이이치도 있었고 오쿠라 기아치로도 있었습니다. 아사노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태평양 항로를 개척하겠다고, 일본 배로 미국까지 가겠다고.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너무 큰 꿈 아니냐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고. 그때 젠지로가 나섰습니다. 내가 돈을 대겠다고 했습니다. 젠지로가 그렇게 말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젠지로라면 믿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의 신용이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바꾼 것입니다. 결국 모든 참석자가 회사 설립에 동의했습니다. 1912년 젠지로와 아사노는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쓰루미 매립 사업이었습니다. 도쿄만 연안의 쓰루미에서 가와사키까지 500만 제곱미터의 땅을 바다에서 만들어내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였습니다. 일반적인 매립 사업이 3만 제곱미터 정도였으니까 거의 170배 규모였습니다. 아사노가 이 계획을 들고 왔을 때 젠지로는 이미 75살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은퇴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젠지로는 달랐습니다. 아사노의 계획을 듣고 요코하마 항구로 나갔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쿄만의 항구를 만드는 것은 내 오랜 꿈이었다고. 매립 비용은 내가 대겠다고. 그 한마디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젠지로의 신용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움직인 것입니다. 이 매립 사업은 1928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젠지로가 죽고 7년 후였습니다. 이 땅 위에 아사노 시멘트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아사노 조선소가 들어섰습니다. 지금의 게이인 공업지대가 된 것입니다. 젠지로는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였지만 생활은 소박했습니다. 사치를 싫어했습니다. 돈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구두쇠 야스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별명을 들어도 젠지로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기부에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도쿄대학에 강당을 지어 기부했습니다. 히비야 공회당을 지어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젠지로는 기부할 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도쿄대학 강당도 처음에는 누가 기부한 것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젠지로가 죽은 후에야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당에 야스다 강당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왜 익명으로 기부했을까요? 젠지로는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행은 알려지지 않아야 진짜 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부는 기부가 아니라 홍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부했습니다. 1920년 젠지로는 83살이 되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은퇴하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젠지로에게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후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젠지로에게는 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자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젠지로는 사위 젠자부로에게 야스다 가문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젠자부로와 젠지로의 친자식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젠지로는 자신이 사랑하던 딸 데루코와도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젠자부로 부부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83살의 노인이 다시 사업 일선에 나섰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을 제대로 물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젠지로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1921년 9월 28일 젠지로는 오이소에 있는 별장에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를 사칭한 남자였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호텔을 짓겠다며 기부금을 요청했습니다. 전날도 찾아왔다가 거절당했던 남자였습니다. 이날도 문 앞에서 4시간을 버텼습니다. 결국 젠지로는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응접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젠지로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녀가 차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남자는 호텔 건설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젠지로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가 품에서 단도를 꺼냈습니다. 젠지로를 찔렀습니다. 젠지로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83세였습니다. 범인 아사히 헤이고는 자기 목을 그어 자살했습니다. 그의 품에서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패한 부자 야스다 젠지로는 막대한 재산을 모았지만 부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탐욕스럽고 인색하다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원망을 샀다고.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젠지로는 실제로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도쿄대학 강당도 그가 지었습니다. 히비야 공회당도 그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익명으로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범인도 몰랐습니다. 세상도 몰랐습니다. 젠지로의 검소함은 구두쇠라는 오해를 낳았고 그 오해가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젠지로가 죽었을 때 그의 재산은 2억 엔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국가 예산이 15억 엔 정도였습니다. 한 사람이 국가 예산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업체에는 은행 20개, 보험회사 4개, 그 외 기업 15개가 있었습니다. 젠지로가 남긴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야스다 은행은 후에 후지은행이 되었고 지금은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입니다. 일본 최대의 금융그룹 중 하나입니다. 야스다 생명보험은 메이지 야스다 생명보험이 되어 지금도 영업하고 있습니다. 젠지로가 세운 도쿄 건물 회사는 130년이 지난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객을 항상 먼저 생각한다는 그의 철학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비틀즈의 존 레논 아시죠? 존 레논의 아내 오노 요코. 그녀가 젠지로의 증손녀입니다. 오노 요코의 어머니가 젠지로의 손녀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존 레논이 처음 젠지로의 사진을 봤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내 전생이야. 그러자 오노 요코가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그 사람은 암살당했어. 존 레논도 나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젠지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젠지로는 17살에 빈손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진 것은 동전 몇 잎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60년 후 그는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처음에 돈이 없었으니까요.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환전상 일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태정관찰 투자는 계산된 판단이었으니까요. 젠지로를 부자로 만든 것은 신용이었습니다. 10년간 허드렛 일을 하면서 신용을 쌓았습니다. 길모퉁이에서 환전 장사를 하면서 신용을 쌓았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거래하면서 신용을 쌓았습니다. 그 신용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 봅시다. 회사에서 일할 때 생각해 봅시다. 마감을 지키십니까? 약속한 것을 해내십니까? 작은 일도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까? 이런 것들이 신용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을 때만 신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신용을 쌓거나 깎는 순간입니다. 오늘 약속을 지키면 내일의 신용이 쌓입니다. 오늘 거짓말을 하면 내일의 신용이 깎입니다. 젠지로가 아사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아사노는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은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젠지로는 빌려줬습니다. 왜? 아사노가 실패하면서도 약속은 지켰기 때문입니다. 빌린 돈은 갚았기 때문입니다. 실패했지만 신용은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신용만 잃지 않으면 실패는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을 잃으면 다시 시작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젠지로가 아사노를 도운 것은 돈을 빌려준 것만이 아닙니다. 신용을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젠지로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였지만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치는 눈에 띕니다. 사치하는 사람은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젠지로는 알았습니다. 신용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검소하게 사는 것이 곧 신용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젠지로가 익명으로 기부한 것도 생각해 봅시다. 보통 사람들은 기부하면 알리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젠지로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진짜 선행은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부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 익명의 기부가 젠지로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구두쇠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기부를 했는데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샀고 그 원망이 비극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신용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젠지로의 검소함은 구두쇠로 오해받았습니다. 그의 익명 기부는 아무 기부도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받았습니다. 신용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용이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젠지로는 말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은 한 번 잃으면 평생 돌아오지 않는다고. 신용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쌓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쌓인 신용이 어느 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게 해줍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맡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그것이 10년 후의 나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신용통장에 오늘 얼마를 입금하시겠습니까? 하금 무사의 아들로 태어나 맨손으로 일본 4대 재벌을 일군 야스다 젠지로.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모든 위인들은 끝까지 관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 힘의 시작은 신용이었습니다. 야스다 젠지로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신용은 돈보다 무섭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니까요.